안녕하십니까. 사필부정, 사는데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꼼꼼하게 챙겨드리는 닥터마곡 부동산의 심규진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마곡 오피스에서 살아남기,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마곡지구 오피스, 이 마곡지구 사무실의 공급 현황과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곡지구는요, 업무지역, 그리고 주거지역, 그리고 연구단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이제 아파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연구단지는 이런 일반적인 사무실이 아니라 LG 사이언스 파크라든가 코롱, 그리고 자그마한 이런 필지들은 중소기업들이 모두 다 자사 건물을 짓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식의 연구단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임대도 안 되고요. 당분간은 매매도 되지 않는 그런 필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 이제 업무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곳에는 업무시설과 이런 상가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필지들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피스텔을 주로 분양을 많이 했었죠. 그러던 와중에 너무나 많은 오피스텔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는 이 소형 오피스텔 과잉 공급에 따른 우려가 계속적으로 두각이 되었고요.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무실 용도의 이러한 건축물로 유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두 건축이 된 부분들이 오피스 시설, 즉 사무실들이 공급이 되었죠. 하지만 다른 지역과 틀리게 토지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는 개인이 전체를 소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PF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섹션 오피스로 이렇게 팔기 좋게 나누어져서 작게는 8평, 크게는 15평 정도로 쪼개서 일반인들에게 분양이 된 것입니다. 즉 수익형 부동산의 일종으로 공급이 된 것이죠. 처음에는 이러한 10평 기준으로 분양할 때 최소 10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는 조건으로 분양을 했었지만은 실제 완공이 된 이후에 가격이 반토막 나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로 이러한 오피스 시설들은 오피스텔이 지어진 이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루어진 발산역과 양천 향교역 사이에는 모두 오피스텔로 시설로 공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신방화역 역시 오피스텔로만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어진 마곡역의 일부, 그런 후에 발산역과 마곡역 사이에 북쪽 지역이죠. 그리고 남쪽 지역, 이 도로가를 주변으로 해서 오피스 시설들이 들어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2블럭과 13블럭이라고 하는 마곡역 남쪽 지역에 굉장히 많은 필지들이 이 오피스 시설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완성이 돼서 모두 입주가 된 곳은 마곡나루역, 그리고 발산역과 마곡역 사이의 북쪽 필지들은 대부분 공실 없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마곡역과 발산역 사이, 그리고 마곡역 남쪽으로 C12블럭과 13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건설이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에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많은 인프라가 생겨나지 못하고 아직도 공실이 많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특징적인 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10평에서 15평 소규모 업체들 10평에서 뭐 30평 내외의 이러한 사무실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거의 천국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50평에서 100평 이상을 찾는 이런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 오피스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 많이 못 미치는 이유도 저는 이러한 작게 나누어진 이 섹션 오피스의 특징적인 면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주로 이곳이 마곡 지구가 들어서기 전만 하더라도 10평 기준으로 60에서 70을 충분히 받던 강서 지역이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만한 금액 10평 기준으로 45만 원까지도 현재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8평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40만 원 이런 정도로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안 맞고요. 대신에 100평, 200평을 찾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이분들에게 맞는 오피스 시설을 찾아드리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작을 경우에 10평일 경우에는 45만 원이지만은 100평일 경우에는 45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역으로 높아지는, 커지면 커질수록 싸지는 것이 아니라 커지면 커질수록 비싸지는 효과가 나오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알겠지만은 단독일 때는 그 협상력 자체가 굉장히 간편하죠. 한 사람과 협상을 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이것이 2명 되고 3명 되고 5명 되고 10명이 됐을 때는 그런 협상력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춰주다 보면 전체적인 가격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중간에 우리가 이제 한 호실이 나가버리면은 그 전체를 묶을 수 없는 그러한 사항들 때문에 큰 오피스 시설들을 만들기가 어려운 그러한 특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곡 나루역 같은 경우에는요, 급행이선은 9호선 급행이선은 그런 교통 환경이 좋고요. 또 공항철도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통적인 인프라를 통해서 다른 데로의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편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여의도라든가 영등포라든가 강남에서 사무실을 이쪽으로 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그마한 오피스 시설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했을 때 마곡지구의 이러한 좋은 인프라와 교통 시스템 그리고 저렴한 월세를 갖추고 있는 이 지역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다른 지역과 틀리게 정상적인 이 관리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 비해서 관리비가 굉장히 저렴한 그런 편도 있는 것이 이 마곡지구 오피스, 마곡지구 사무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만 마치고 다음 편에 또 계속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